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갯벌을 보존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국립갯벌 세계유산 보존본부를 설치합니다. 건립 후보지를 놓고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 충남 서천의 경쟁이 벌어졌는데 실사단이 어제 신안을 찾아왔습니다. 신안군은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된 전국 갯벌의 90% 가까이가 전남에 있는 만큼 신안 유치를 피력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2천여 종의 생물과 수백만 마리 철새들의 쉼터인 한국의 갯벌. 생물의 보고이자 해양지질 연구의 주요 자료로 평가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고, 이 가운데 전남, 특히 신안 갯벌의 비중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갯벌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립갯벌 세계유산 보존본부는 신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연구활동 면이나 또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갯벌본부 설립지 결정은 공모로 진행되면서 신안과 전북 고창 그리고 충남 서천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해수부 평가위원회는 서류 심사에 이어 가장 점수가 높은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신안군은 압도적인 갯벌 면적 보유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주도한 점, 그리고 40만 명의 온라인 서명운동 등 지역민의 열기 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녹색 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갯벌 습지정원 조성과의 시너지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 고창은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전무하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고, 충남 서천은 반대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안 갯벌만이 면적이라든지 그런 현재 지금 갯벌의 상태라든지 또 갯벌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이번 현지 실사 평가를 바탕으로 갯벌 보존본부 최종 건립지를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왼쪽 진출로 개설 이후 개통이 보류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지산나들목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 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왼쪽 진출로와 오른쪽 진출로를 가정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중간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왼쪽 진출로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폐쇄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아 정류장이 개통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금호고속 등은 어제 광산구 비아 정류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과 전주 등 9개 노선의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용인과 천안, 춘천 등 7개 노선도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비아 정류장의 개통으로 광산구 주민들이 고속버스 이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권위의 정원 박람회죠. 내년에 열리는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광주 출신의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지리산 원시림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한국 정원의 가치와 세계적인 팬데믹 속 자연 회복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 최고 권위의 정원 박람회 영국 첼시 플라워쇼. 영국 왕립협회가 내년 출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작가 12명 가운데 국내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The garden promotes rewilding and balancing ecosystems and is inspired by the Chiltern Valley of the Juri Mountain and its 1,000+ native medicinal plants. 작품명은 치유의 땅 한국의 산, 지리산 원시림을 표현했습니다. 황 작가는 지리산 약초가 자생하는 산자락을 구현해 자연 환경의 회복과 사람들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원시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전작은 조경 설계도면 심사를 통해 가렸고, 내년 봄 실제 정원을 만들어 5월에 본 심사와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황지혜 작가는 2011년과 2012년 첼시 플라워쇼에서 해우소와 비무장지대 등
한국적 특색을 살린 작품으로 최고상과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후원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에서 작품 활동이 쉽지 않지만 도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의 성장 배경이 되어지는 주변의 산야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가장 익숙하고 또 저에게는 가장 정직한 재료이기 때문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황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황 작가는 이제 첼시 플라워쇼 3관왕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치러진 광주 세계 김치 축제에 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와 함께 열린 김치 직거래 장터에서는 5억 원 상당의 배추 김치 등이 판매됐습니다. 김장철인 다음 달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광주 김치타운에서 빛 고울 사랑 나눔 김장대전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축소한 가운데 내년엔 아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현재 발행 규모를 유지하려면 광주와 전남에서 1,000억 원 가까운 지방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 발행액은 지난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 초까지 집계가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갈수록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예산 축소입니다. 이미 올해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430억 원가량 줄었고 대신 지방비 투입이 258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넉 달 동안 할인 발행 자체를 중단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달부터 발행은 재개됐지만 한 달 한도 금액이 종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남 기초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1조 4천억 원에 가깝고 올해도 8월까지 금액이 1조 2,6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할인폭을 5%로 줄이기도 했지만 수요는 늘고 정부 지원은 줄어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수요 예측 조사에서 광주는 1조 3천억 원, 전남은 1조 원을 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 지방비와 국비 6대4 분담해서 지자체가 이제는 10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발행 규모와 할인폭을 유지하려면 광주와 전남 모두 5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 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 의지를 보여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관련 예산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최고위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압수수색은 전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 시내버스 노사이의 파업 중단과 경영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파업 첫날에 이어서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노사 모두 경색된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목포시의회와 학부모 대표,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보육재단에 50억 원을 출연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양시의 어린이 보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8대 광양시의회에서 이미 3차례 부결된 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양시는 보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기금을 통한 재단 운영은 의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데다 사전 소통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자산공원과 선원공원에 각각 분산돼 있던 여수 현충탑이 웅천공원으로 옮겨져 통합 신축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현충탑 건립 연구 용역 최고 보고회를 열고
통합 신축 장소 후보지 8곳 가운데 부지 확보와 접근성이 좋은 웅천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수 현충탑은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통합 이전에 분산 건립된 상태로 그동안 보훈단체들의 통합 현충탑 건립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전남의 귀농호 귀촌 인구가 9년 연속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귀농호 귀촌 인구는 모두 4만 6천여 명으로 2013년 통계청 발표 이후 역대 가장 많았고 9년 연속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영농어 정착 지원 자금 등이 활발해지면서 전남 귀농호 귀촌 가운데 절반가량이 4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도 춥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광주가 5.3도, 나주와 구례 등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낮으니까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아 다소 춥겠고요. 낮에는 당분간 대체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내륙은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영도 안팎으로 다소 춥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구례와 보성도 아침 기온 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떨어진 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 영암 18도, 장흥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오전 9시에 풍랑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